네, 저희 2부 종목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이 두 분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정태근 이사 그리고 민푸름 대표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대한전선이고요. 네. 비중은 5%고 금액은 16,200원이거든요. 16,000원대 네, 매수하셨고요. 저 좀 더 사도 되는 건지 얼마에 해야 되는 건지 알고 싶어서. 네, 알겠습니다. 그때 그 전력 설비 가고 나서 좀 끝물에 매수하셨네요. 8월이나 9월쯤에. 네, 엄청 오래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추가 매수 가능한지 그 부분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두 분의 의견 받아보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월긍정 나왔습니다. 정태근 이사님의 긍정 의견 들어볼게요. 뭐 LA 산불로 인해서 네. 전력 설비 관련주들 좀 더 시세 붙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대한전선도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일단 조금만 더 싸게 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결론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상승이 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조금 긍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다음부터는 이제 좀 쓰나미가 끝났다 싶으면 잠시 이제 리스크 관리하는 것도 좀 병행 좀 같이 했으면 좋겠고, 네. 다음부터 가지고 지금은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가져가도 될 것 같아요. 가져가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네. 작년에 잘 아시다시피 전력 설비가 정말 좋았었잖아요. 네. 그죠? 좋았었는데 그게 1차적으로는 아시다시피 노후 전력망 교체 플러스 신재생 에너지였던 전력망 구축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괜찮았었거든요. 근데 그것만 하더라도 증설을 할 정도로 상당히 괜찮았었어요. 그런데 여기다 플러스 이제 또 어떤 부분이 보태지게 되냐면은 이 AI라는 놈이 나타나게 되면서 전력 설비가 좀 더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도 만들어졌거든요. AI라든지 양자 컴퓨팅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서 기존의 노후 전력망 교체라든지 그리고 뭐 신재생 에너지였던 전력 인프라 구축 이것만으로도 일감이 너무 많은데 거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또 이제 AI, 양자 컴퓨팅 같은 이런 AI 데이터 센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전력수가 더 많이 늘어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환율 수혜를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조선같이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에도 환율 수혜를 보는 그러니까 정부 주대 공공소비재 이런 성격 때문에 아마 다시 한번 순환매에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연유 때문에 전력 설비가 앞으로 더 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참고를 하시고 네.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어쨌든 바닥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언제라도 전력 설비가 좀 바닥을 잡는 모습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데 LA 산불 때문에 조금 더 빨리 그 바닥 흐름이 좀 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로 뭐 추가 매수를 하고 싶은 생각이 좀 드실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어쨌든 중요한 건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241선이거든요. 근데 네. 241선이 어디냐면은 지금 이제 가격대를 보게 되면 241선이 12,500원이에요. 네. 그러면 어쨌든 뭐 11,500원, 11,000원에서는 추가 매수하는 거 일단 늦었거든요. 늦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바닥에서 할 수 있는 뭐 추가 매수는 늦었고 그러면은 이제 바닥에서 돌아서 주게 되면서 적어도 이제는 추가락이 제한되는 흐름들. 그러니까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고 난 다음에 화면 보시듯이 작년 10월 달처럼 추세가 돌아서 준 것처럼 하고 다시 빠지면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12,500원 전후의 가격대가 조금 더 지켜주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은 네. 그때 추가 매수하세요. 네. 아시겠죠? 지금은 뭐 지하 8층, 10층에서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네. 지하 10층, 8층 이제 갔다 왔다 생각을 하고 이제는 네. 지상에서 네. 가격이 잘 버텨주게 되면은 네. 적어도 추가 하락은 제한됐다고 봐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네. 그 추가 하락이 제한됐다고 판단할 만한 지금 가격대는 얼마냐면은 241선이 있는 12,500원 전후예요. 네. 그래서 조금 이제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네. 좀 천천히 보셔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12,500원 전후 가격대 좀 지켜주는 거 한 일주일 정도 음. 좀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천천히 네. 추가 매수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예. 추가 매수 가능하지만 12,500원 지지하는지 여부 보면서 추가 매수 고려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대한전선 우리 시청자님 수익으로 꼭 돌아설 수 있기를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아,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KB금융 88,200원에 6.3% 샀는데요. 혹시 오늘 매수하셨을까요, 시청자님? 네네. 네. 근데 목표가가 얼마고 어느 선에서 매도를 해야 할지 궁금해서 조언 좀 듣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오늘 KB금융을 매수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계속 오르길래 그래서 한번 좀 이제 담아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수익 중이신데 목표 주가 어느 정도까지 봐야 할지 그 부분 한번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긍정과 중립이 나왔습니다. 그럼 민프론 대표님의 긍정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KB금융 외국인이 지금 계속 담고 있긴 하거든요. 우리 총장님 일단은 수익 중이신데 수익을 어느 정도까지 봐야 될까요? 오늘 금융주가 또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이번 주가 금융 실적 나오는 주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오늘 금융 관련주들이 일제히 좀 좋은 이 주가를 보여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우리나라 4대 은행이 있죠. KB은행이랑 신한이랑 이제 뭐 하나랑 이제 그렇게 네 가지 은행이 이제 우리은행까지 그렇게 4대 금융지주가 지금 작년에 비해서 올해 실적까지 해서 11.8% 정도 증가할 것으로 이제 잠정 실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다들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오늘 좀 전반적으로 금융에 다 이제 수급이 몰린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실적 관련해서 이 주가가 나올 때에는 이 매물대를 체크하는 것보다는 한번 쏴줄 때 적당히 이제 이익 실현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4분기 실적이라는 게 결국에 2024년도 1년 동안의 이제 성적표를 공개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동안 금리가 올랐던 시점에 이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잠정 실적도 그렇고 뭐 당연히 고금리에는 은행들이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뉴스 보더라도 작년 말부터 해서 뭐 은행의 성과급이 굉장히 크다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 좀 이 수급이 그쪽으로 몰린 것이고 사실 매물대를 체크하면요. KB금융은 10만 원대에서 지금 부딪힐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11만 1,000원 부근에서 두 번 정도 고점을 이렇게 부딪혔죠.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10만 원, 10만 1,000원, 10만 원 부근이 좀 강한 저항 라인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이 10만 원까지 한 번에 쏴줄지 아니면 2, 3일에 걸쳐서 가줄지는 사실 실적 발표 전까지는 기대감 형성 때문에 아마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실적이 막상 딱 나오고 나서는 쫙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세론 현상이라고도 하죠. 왜냐하면 우리 이제 금리 인하 시기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대한 이제 전망치에 대해서 조금 기대감이 떨어질 게 좀 높기 때문에 사실 좀 잘 갈 때 그냥 어깨에서 판다 생각을 하시고 이익 실현을 하는 게 낫고요. 실적으로 인해서 실적 발표가 나오고도 더 가려면 연속성 있는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금리 인하 시기가 이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적당히 이번에 실적이 나오고 한번 슈팅이 나왔을 때 이거 좀 95,000원 이상만 가더라도 굉장히 괜찮은 거거든요. 그래서 10만 원 전에서 이제 매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B금융 10만 원 이하에서 익절해보자 꼭 기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KB금융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렸고요. 내 종목도 꼼꼼하고 자세하고 냉철하게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전화번호 02-2000-4919번 활짝 열려 있고요. 샵 2034 문자 메시지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유튜브 채팅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내사랑님께서 LK 삼양을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2,910원에 비중은 20% 가지고 계신데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정태근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사님 뭐 사신 지는 얼마 안 되신 것 같긴 한데
사실 시가총액이 좀 작은 편에 속하는 종목이라서 대응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계속 가져가셔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저 같으면 한번 버텨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네. 자, 본인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 있잖아요. 종목이 있는데 만약에 매수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생각했던 방향으로 가지 않게 된다면 첫 번째 뭘 판단을 하셔야 되냐면 이게 이제 끝난 테마인가 업종인가 라는 판단을 먼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가령 예를 들게 되면은 작년 이제 4월달 이제 반도체에서 5월달, 6월달 음식료에서 화장품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반도체가 어떻게 됐죠? 상당히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거를 피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내가 생각했던 방향대로 1차적으로 가지 않게 된다면은 그래서 이 계속 갈 테마인지 아니면 끝난 테마인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LK3년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머스크 관련된 우주항공 테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려도 한 번쯤은 다시 한번 돌아서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한번 버텨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앞으로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종목을 매수하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의 어떤 모멘텀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모멘텀이 소진이 된 것인지 아니면은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한번 돌아서 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해야 돼요. 그런데 LK3령이 포함된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누가 보다든 머스크 수혜주잖아요. 그러면은 감내가 가능하다라면은 이거는 돌았을 때까지 버틸 만한 어떤 가치는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그게 버티기 힘들다라면은 요거는 가격대를 보게 되면 2,500원 이탈하게 되면 무조건 팔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은 어쨌든 죽은 테마는 아니고 다시 돌아서 줄 만한 테마이기 때문에 버텨볼 만한 어떤 가치는 있는 종목은 맞다. 하지만 만약에라도 2,500원대를 지켜주지 못하게 됐을 때 가격적으로 너무 힘들다라면은 손절가는 2,500원 설정하는 게 일단 맞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홀딩에 대한 의견 남겨드리지만 LK삼양 손절가를 2,5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으로 뒷번호 6509번님께서 효성중공업을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50만 원에 비중 15% 가지고 계신데요. 이 부분은 민프롬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뭐 변압기나 전력기기 쪽 굉장히 강하게 올랐었는데 효성중공업만 오히려 하락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 건설 사업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인 건지 왜 이렇게 이 종목만 안 가는 걸까요? 효성중공업이 좋은 리포트가 며칠 전에 나왔어요. 네. 이게 뭐냐면 이 회사가 재료가 정말 많거든요. 지금 우리가 전력기기 사업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건설 사업도 하고 있지만 해상풍력 사업도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전력기기랑 이제 건설 사업을 같이 하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의 이제 사업을 지금 이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효성중공업이 주가가 별 영향이 없는 게 전망 때문이에요. 사실 이번에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좋거든요. 뭐냐면 지금 4분기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영업이익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94% 증가할 예정으로 지금 다들 잠정 실적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나오면 사실 단기적으로 주가가 쏠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만 왜 지금 주가가 반영이 없냐면 전망이 좀 나중에 좋아진다는 전망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장을 증설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공장을 증설을 하게 되면 캐파가 늘어난다는 건데 공장 증설이 올해 상반기에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유의미한 캐파가 이제 늘어나고 이제 성적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게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레포트가 며칠 전에 나왔고 사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덩치가 크잖아요. 일단 지금 시총이 지금 3조 9천억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대기업이기 때문에 잘 안 움직여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지금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사실 여기서 횡보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얘 왜 이렇게 주가가 안 가지라고 해서 한 번 더 이제 뭐 재무적이나 어떤 거 판단을 했을 때 재무를 보더라도 나쁘지 않아요. 계속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잉여 현금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도 봤을 때 아주 돈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무적으로는 펀더멘탈이 괜찮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안 가는 거는 조금 느리다고 판단을 하시는 게 맞고요. 결국에는 갈 수 있습니다. 효성중공업은 단기로 보기 힘든 종목이에요. 원래 이거 과거로만 보더라도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뭔가 큰 양봉이나 큰 음봉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변동성이 좀 작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 종목은 조금 길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액면가 자체도 사실 싼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지금 50만 원은 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지만 그 이상도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시간은 조금 길게 두고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사실 15% 정도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제 예금 넣는다, 적금 넣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이렇게 매수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효성중공업 변압기 외에도 뭐 건설이나 풍력 관련된 모멘텀 충분히 있다. 50만 원 원금 회복 가능하다라는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계속해서 1722번님의 상담도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현대 에버다임을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가 9,380원에 비중은 15%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매수가 근처까지 왔었는데 매도를 못하셨다라고 합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남겨주셨는데 이 내용은 정태근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참 오늘 재건 관련주들도 참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전거래일에는 좀 강하게 상승했는데 이렇게 또 하루 만에 음봉이 나오니까 걱정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지금 자리면은 버텨볼만 하죠. 왜냐하면 어저께 말씀하신 대로 양봉 나왔고 오늘 뭐 조정 받고 있긴 하지만, 근데 재건 테마가 끝이 났을까요? 그러니까 LK 삼양에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뭐 종목 타이밍을 뭐 잘못 엇박이 날 수도 있어요. 그죠? 엇박 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엇박이 났을 때는 바로 자를 건가 아니면 버텨볼 건가를 판단해야 되는데, 만약에 버티는 구간에 들어가게 된다라면은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속한 테마가 끝이 났느냐 안 났느냐. LK 삼양은 우주항공, 그리고 현대에버다임은 뭐죠? 재건. 재건이 끝이 났을까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봐요. 그리고 보세요. 2022년도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을 가졌다가 많이 쉬었다가 보통 새롭게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얘기 나오게 되면은 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게 SY잖아요. 모듈러 주택 관련돼 가지고 2022년도 같은 경우는 SY가 강했다가 작년 같은 경우는 똑같은 모듈러인데 범량 건영이 갔잖아요. 그죠? 근데 그럼에도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에버다임은 콘크리트 펌프가 관련돼 가지고 주가가 움직여요. 그러면 이건 한 번 정도 욕심내볼 만합니다. 적어도 매수가 이상에서 팔아야겠다. 욕심내볼 만한 종목이고, 그리고 지금 차트적으로도 그런 위치라는 거죠. 개인적으로요. 단기 추세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5일선과 21선이 골든크로스가 나고 주가가 21선 위에서 버티게 되면은, 거래량만 한번 실려주게 되면은 한번 슈팅이 더 나온다고 보거든요. 거기다가 현대 에버다임이 속해 있는 테마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죽은 테마라고 보긴 힘들잖아요. 언제가 됐던 트럼프는 푸틴하고 만날 거고, 그런 푸틴하고 만나게 된다면 결국 재건 테마는 다시 가지 않을까요? 뒤에 안전장치가 확실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가가 9,380원이라고 하셨는데 매수가 이상에서 충분히 매도 가능합니다. 매도 가능하고, 뭐 종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작년 7월 때부터 만 원대가 일단 벽이거든요. 최소한 그러면은 최소한 만 원에선 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수익 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물려 있다가 본전 오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팔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근데 지금은 안 흔들려서 됩니다. 최소한 만 원에는 팔 수 있으니까 일단 만 원을 분기점으로 해가지고 일단 버텨보세요. 버티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 재건 관련된 모멘텀 끝나지 않았다. 한 번 더 큰 거래량 기대해보자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현대 에버다임 상담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삼성전기요. 삼성전기요.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네, 13만 1,000원에 한 네. 10% 정도 되거든요. 13만 1,000원이요. 최근에 매수하셨나 봐요, 시청자님.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자꾸 빠져가지고. 네. 네, 어떻게 하죠? 네. 네, 대응 좀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상승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긍정과 부정이 나왔네요. 그러면 긍정 의견 들어보도록 하죠. 삼성전기 오늘 2% 하락했는데 너무 연연하지 말까요, 대표님? 삼성전기가 네.
단기적으로 좀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삼성전기가 굉장히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얘도 아까 방금 전에 효성중공업이랑 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스가 많아요. 오히려 이 종목이 재료가 많으면 많은 종목들은 좀 가기가 힘들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것도 갖고 있고 저것도 갖고 있고 저것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기가 유리기판 관련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주라고도 할 수도 있겠죠. 거기다가 이제 가장 중요한 전고체 전지를 이제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가장 사실 지금 매출을 조금 내고 있는 쪽은 또 어떻게 보면 카메라 모듈 이제 부품 쪽이에요. 그러니까 즉 전자 부품을 종합 전자 부품을 만드는 회사라서 오히려 주가가 좀 어떤 하나가 이제 이렇게 딱 머리채를 잡고 끄집어 올리는 이런 효과가 좀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이 회사가 내년도에 전고체 전지를 양산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결국엔 내년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주가가 기대감을 먹고 움직이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기는 좀 길게 보셔라. 사실 저는 추매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비중이 10%니까 혹시 시청자님 요거 매수하신 지 오래되셨나요? 아니요, 최근에요. 최근에 매수하셨어요? 네. 요걸 혹시 단기적으로 보고 들어가셨나요? 아, 네, 아주 길게는 안 봤거든요. 아, 그래요. 이 종목은요, 여기 보시면 이 음봉, 양봉이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길지 않죠? 주가가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은 종목이에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차근차근 움직이는 종목이라서 시간이 네. 조금 걸리고 거기다가 네. 지금 수급 평양을 보면은 연기금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아. 되면은 좀 안정적이다. 대신 조금 느릴 수 있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길게 보실 거면 추매도 괜찮다. 다만 단기적으로 보실 거면 그냥 적당히 이제 그 매도하시고 종목 체인지를 고려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기 오늘 하락에 너무 연연하지 말자. 모멘텀 많이 갖고 있는 만큼 좀 중장기적으로 열어놓고 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종목 상담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네. 101만 4천 원에 10%요. 아, 오늘 종가에 들어갔는데 오늘 어떻게 너무 매수하셨고요. 예, 고가에서 잡았는가 어떻게 했는가 몰라서.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긍정과 중립이 나왔습니다. 그럼 일단 긍정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매수가가 약간 살짝 높은 거 아니긴 한가 싶긴 한데 괜찮을까요, 대표님? 어유 괜찮죠. 어. 예, 단기적으로는 일단 적어도 괜찮습니다. 네. 저도 약간 중립이랑 고민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어.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최소 단기적으로는 바이오들이 괜찮을 거예요. 거기다가 바이오가 다 말고 이 몇몇 종목 대장주들이 조금 좋을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저번 주에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일단 시청자님 어느 정도 보고 계세요? 단기적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길게 보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냥 단기로요.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단기로 네. 보시고요. 왜냐하면 네. 오늘 밤부터 이제 미국에서 JP모건 이제 컨퍼런스 열리잖아요. 예, 그래서 예, 했어요. 맞아요. 잘하셨습니다. 셀트리온이랑 삼바 이 두 기업이 메인 트랙에서 이제 강연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떤 기업이랑 MOU를 맺고 오든가 또는 어떤 기업이랑 계약 얘기가 오가는가에 따라서 주가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중요한 게 제가 왜 중립을 들까 말까를 했냐면 이번 주에 PPI랑 CPI 발표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요. 바이오 이슈랑 상관없이 시장 자체가 이제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단기적으로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일단 금리 인하 기조이기 때문에 저는 바이오를 길게 봐서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삼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덩치가 크고 액면가도 높아서 쉽게 팍팍 쏘기는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JP모건 컨퍼런스까지만 본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번 주 안에 매도를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PPI랑 CPI 만약 결과가 좋게 나와서 이 종목에 영향이 없다 싶으면
좀 일부 수익 실현하고 장기적으로 들고 가는 걸 그때 다시 판단하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CPI 나오는 거 확인해 보시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여부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8397번님의 SOS랩 상담도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매수가가 9,000원이시고요. 65%나 가지고 계십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정태근 이사님께 의견 여쭤보도록 할게요. 9,000원이시면 걱정이 없으실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15,000원까지 보셔서 고민되시나 봐요. 진심이 느껴지네요. 네. 진심이. 부럽습니다. 그러네요. 참 이런 분들만 상담이 오면 저희가 재미가 없겠죠? 네. 부럽기도 하고. 자율주행, SOS랩. 이제는 뭐 기술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건가가 관건이겠죠? 매수 잘 하셨고, 지금 9,000원대 가격을 보게 되면은 1차 상승 나오고 난 다음에 21선 지지받고,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 나올 때 일단, 매수하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기계적으로 대응을 일단 하십시오. 기계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그리고 이게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소위 말하는 진짜 뭐, 단기 테마 이런 것들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실적인 연관성을 또 가려야 되고, 그리고 자율주행 같은 쪽으로는 이제 하드웨어 쪽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많이 이제 넘어간 시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일단은 잘 단기적으로 일단 먼저 대응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기계적으로 대응하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자, 잘 보세요. 지금 어쨌든 작년 11월 달에 5일선과 21선 골든크로스 나게 되면서 1차 상승 나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21선 지지받고 다시 반등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 종목은 21선이 추세입니다. 단기적인 추세예요. 그러면 이걸 뒤집어 보게 되면은 21선을 못 지키게 되면은 일단은 팔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먹은 걸 뱉을 필요는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쨌든 뭐 추세가 장기 이평선을 타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단기 이평선을 타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단기 이평선 대응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 결론 나왔어요. 지금 보세요. 12월 10일 날 21선 지지받고 반등 나왔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21선 지지받고 반등 흐름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서 최소한 21선이 올라올 거거든요. 21선이 올라오게 되면은 12,500원이 제가 봤을 때 주가와 21선이 만나는 구간이라 생각이 듭니다. 12,000, 오늘 공유께 12,500원을 두 번 얘기하게 되네요. 12,500원 이상 가격이 유지가 되게 된다라면은 일단 한번 버텨보시고, 만약에 12,500원을 이탈하게 된다라면은 21선이 이탈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먹은 거 뱉지 마시고 일단 챙기세요. 챙기고 난 다음에 60일선이 됐던 120일선이 됐던 그때 가서 한번 재공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먹은 거 뱉지 마시고 먹은 거 줄 때 챙기시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12,500원 이탈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가져가도 되지만 12,500원 이탈한다면 그때는 꼭 이절해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SOS랩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으로 8702번님의 신성 델타테크 상담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매수가가 92,200원에 비중 25% 가지고 계신데요. 더 매수해야 할지 아니면 매도해야 할지 궁금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민프롬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계속 지금 음봉이 나오고 있어서 걱정되실 것 같은데 지금 시점에서 추가 매수해야 될까요, 대표님? 지금 중요한 자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오늘 종가 아래에 보면 하늘색 선 있잖아요. 여기 확대를 좀 해드릴게요. 이 하늘색 선이 볼린저 밴드 하한선이에요. 그러니까 즉 여기 무너지면 아웃. 그리고 여기서 지지받으면 그때 추가 매수하셔서 평단가에서 덜어내시고 수익 실현도 괜찮고요. 그때는 이제 그렇게 판단하셔야 돼서 이 지금 하늘색 선이 86,000원 부근이에요. 그래서 86,000원이 마지노선 이렇게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가격 라인 지지 여부 잘 확인해 보시면서 신성 델타테크 추가 매수 전략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